안녕하십니까? 무역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무역 전문가의 쪽집게 무역실무교육 무역실무TV의 강다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수출 절차별 핵심 무역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역 강의나 이런 컨설팅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무역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본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수출 절차를 보시면 수출 상품 선정 및 분석, 그리고 해외 시장 조사 및 통계 분석, 해외 마케팅, 해외 영업, 해외 바이어 발굴, 해외 거래 제한, 이게 다 되면 이제 무역 계약을 체결하겠죠. 그리고 계약 다음에 결제, 해상 적하보험, 무역 운송, 그리고 사후 관리, 무역 클레임, 이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이 수출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요, 제가 먼저 올린 동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 상단에 링크를 클릭해서 보시면 수출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가 해드린 게 있으니까 아마 많은 참고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무역용어를 얘기하는데 왜 수출 절차를 갑자기 말씀을 드리냐면은 수출 절차별로 무역 용어들이 각각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은 앞에 제목 부제에서도 나와 있지만 처음에 여러분 보시면 여기 수출 상품 및 분석에 대해서 먼저 여기에서 나오는 무역 용어. 그러니까 처음에 수출 상품 분석하고 나서 바이어한테 어, 물건을 사시겠습니까? 사실 이거 다 연결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마케팅, 해외 바이어 발굴까지 해서 다 이렇게 연결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여기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래 제한까지 할 때 무역 용어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요게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은 요게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계약, 어, 무역 대금 결제, 해상 적하보험, 무역 운송 이렇게 빨간색 네모칸으로 친 거 있죠. 이 부분에서 주로 무역 용어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약은 계약서, 또 서류들이 또 있죠. 계약서란 서류, 결제에 대한 서류, 보험에 대한 서류, 운송에 대한 서류. 그 밖에 이제 기본 서류나 기타 서류 같은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보면 무역 용어를 아셔야 되고, 요 안에 무역 용어들이 다 포진되어 있어서 각각 제가 무역 용어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수출 상품 선정 및 분석을 하실 때 그리고 나머지 물론 단가를 우리가 그 바이어한테 주실 때도 요걸 분석한 거를 사용하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무역료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릴 게 셀러하고 바이어 제가 위에 그 상단에 그림을 넣어놨는데 셀러하고 바이어 사이에는 각각의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셀러인 수출상은 당연히 돈을 받았으니까 물건을 팔아야 되는 물품 인도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팔아서 줘야 되는 의무죠.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두 번째 서류 교부 의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밑에는 서류를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수입자가 요구한 서류들을 줘야 된다. 그 이유는 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국내 거래하고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먼 나라에 있는 이거를 조금 격지 간의 거래라는 얘기를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멀리 있는 당사자들끼리의 거래이기 때문에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A람 배 실었습니다. 혹은 얼마짜리입니다. 라고 말로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통관이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서류를 줘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밑에서 보이는 이런 서류들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 안에 사실은 다 무역 용어들이 포진되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두 가지 의무가 있고 수입자 의무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물건을 샀으면 돈을 줘야 되는 대금 결제 의무. 두 번째는 이걸 의무로 생각하지 않으시던데 두 번째 의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물건을 샀으면 받을 의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 안에서 다 무역용어가 포진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 지금 설명해 드릴 내용에서 그리고 앞으로 설명해 드릴 내용 안에서 다 묶어서 안에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출 상품 선정 및 분석 관련 무역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데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출자가 수입자한테 단가를 주거나 했을 때 어떻게 주냐면 1번, 2번, 3번, 4번처럼 이렇게 줍니다. MOQ, 유니트 프라이스, 리드 타임, 페이먼트. 그래서 수량,
주실 때 그냥 quantity라고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최소 주문 수량, 이걸 줄여서 MOQ라고 부릅니다. 미니멈 오더 퀀티티라고 해서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유니트 프라이스, 단가. 즉 무슨 얘기냐? 5,000개를 사면 얼마로 주겠다? 30불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우리가 단가를 줍니다. 근데 왜 MOQ라고 얘기하느냐? 무역은 대량으로 판매하는 거지 소량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도매가로 판매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량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주문 수량이라는 얘기는 MOQ라는 얘기는 최소한 5,000개를 주문하셔야 30불로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5,000개가 안 되면 조금 더 비싸지고 그리고 많이 주문하면 훨씬 더 싸진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단가를 단순히 주실 때 그렇게 주지 않고 여기 FOB라고 써있죠. 잠깐 제가 쓰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B라고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FOB 보이시면 요 FOB 잠시만요. 제가 다시 쓰겠습니다. 요 FOB라고 되어 있죠. FOB. 그래서 이 FOB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앞으로 배우신 분도 있을 거고 제가 나중에 이제 요 강의안을 더 올리긴 하겠지만 FOB라는 건 인커텀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커텀스 20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그냥 30불이라 개당 단가 30불로 주는 게 아니라 FOB 얼마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 수출 항에 있는 배 위에 올라가 있는 비용까지 다 포함돼서 얼마로 준다? 개당 단가 30불로 주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단가를 주실 때 그냥 단가 주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비용이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한 인코텀스 조건을 같이 쓴 거를 주고요. 그리고 수량도 최소한 주문을 이만큼 이상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MOQ랑 같이 주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리드타임, 지금 납기라고 있죠. 납기. 우리나라 납기인데 요거를 납품기한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느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바이어한테 물건을 팔 때 바로 5,000개를 팔진 않아요. 수입자 입장에서는 불안한데 5,000개를 바로 사가진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5,000개를 바로 사가지 않고 수입자 입장에서는 먼저 테스트를 해서 샘플을 사갑니다. 샘플을 사가요. 그래서 샘플을 사가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 물건을 사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수출자가 수입자한테 샘플을 줄 때 5,000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는 데는 없어요. 왜냐면 재고를 떠안고 있진 않으니까 여러 가지로. 그래서 뭐냐면 주문을 받으면 물건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5,000개를. 그때 얼마나 걸린다? 30일이 걸립니다. 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나가고요. 그리고 무역을 왜 합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해요? 돈을 받으려면 어떤 식으로 받겠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쓰는 게 이거다. 그래서 TT는 어드밴스를 이걸 뭐라고 부르냐? 우리나라 말로 선수금이라고 부르고 LCSIT는 일람출구 뭐 화환신용장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신용장 방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즉시지급이라고도 얘기해서 즉시지급 신용장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무역 용어 중에 하나겠죠. 요거는 제가 결제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역 용어가 처음에 단가 줄 때부터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드릴게요. 이거는 다 지우도록 하고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수출할 때는요. 반드시 고유 번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왜 이런 고유 번호를 필요하냐면 모든 나라에서 아이템에 대한 이름을 똑같이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나라마다 사용하는 용어들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템 이름, 즉 품명을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걸 고유 번호를 만들어 놓은 게 HS 코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HS 코드. 여기 보시면 HS 코드라고 나와 있죠. HS 코드라고 나와 있는 거고 그건 어디서 만들어졌냐? WCO라고 하는 세계 관세기구에서 만들어졌고 전 세계에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관세율표라고도 부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요 HS 코드가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많이 쓰이는 게 관세를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때도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관세율표 번호라고 해서 우리 실무자들은 HS 코드라고도 얘기하고 그냥 관세율표 번호를 줄여서 세 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모든 품목에 수출입을 하는 모든 품목에 이 고유 번호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원래 회사에서 쓰는 번호들이 있고요. 모른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누구한테 많이 이거 몇 번이에요? 라고 물어보냐면 관세사들한테 물어봐요. 근데 관세사들이 바쁘거나 혹은 막 여러 가지 사정에서 바로 연락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관세사들도 번호를 그냥 바로 따주는 게 아니라 이 저기 HS 코드는 구성에 따라, 기능에 따라, 뭐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그 만들어진 재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용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부여하는 게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물어봐요. 그거 하다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죠. 우리는 바로 신고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여러분한테 이제 따로 어떻게 먼저 해야 되는지를 뒤에서 잠깐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일단 그 전에 어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느냐 보시면 관세청 사이트에 먼저 이게 메인 페이지예요. 뒤에 있는 게 메인 페이지고요. 메인 페이지에 나오면 일반인이 먼저 클릭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안 되고 사업자를 클릭하시면 밑에 HS, 세계 HS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요게 관세율표 번호라고 하는 속견표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게 클릭이 돼요. 그럼 여기에서 검색한 있죠, 여기. 제가 잠깐 쓰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부분. 요 검색칸에다 HS 코드를 쳐서 알아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거 클릭을 하면 여러분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는데, 저 실무자잖아요. 해봤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아무튼, 예. 자, 이거를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이거를 보시면 예시가 이거예요. 예시. 이게 전기 면도기에 대한 HS 코드 예시고요. 그 전에 속견표를 제가 칼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칼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요거는 보기 좋게 뭐 이렇게 나눠진 거니까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 먼저 보여드리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가 나중에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시를 보시면 일단 이게 전기면도기죠. 전기면도기는 HS 코드, 우리에서 쓰는 건 열단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요렇게 8510, 0000 이렇게 쓰는 게 우리나라 쓰는 거. 세계적으로 쓰는 건 여기 6자리까지는 똑같이 쓰고요. 나머지는 각각의 아주 뭐랄까 세 분류라고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10자리까지 분류하고 중국 10단위, 일본은 9단위, 베트남은 8단위. 그래서 보시면 6단위까지 똑같죠. 여기 밑에부터는 자기네들 알아서 각자 부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 하지만 이거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각각 나라에서도 조금 달리 할 수는 있어요. 이거는 뒤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아까 여기 검색에서 HS 코드 알았을 때 들어가서 치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 모른다 싶으면 들어가 치는 거예요. 그럼 85죠. 여기 전기 면도기 전기기기 있겠죠. 들어가서 치면 이렇게 나와요. 쭉 나와요. 그럼 이 중에서 면도기가 있죠. 그럼 여기를 또 클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8510, 100000. 아, 면도기구나. 그리고 기본 관세가 8%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이건 수입 관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입 관세를 얘기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쭉 보이는데 이거를 면도기가 전기기가 안에 있고 그다음 이게 있고 이걸 알아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요 사이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HS 코드 내비게이션 사이트가 있는데 그냥 네이버에 이렇게 치시면 돼요. HS 코드 내비게이션 이렇게 치면 요 사이트가 나와요. 그러면 요 밑에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서치 칸에다가 여러분이 한글로 치시면 한글로 엔터하면 영어로 바뀌면서 이렇게 나와요. 표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여기 보시면 어떤 건 흐린 거 어떤 건 진한 게 있죠. 그건 뭐냐? 진한 거는 신고 비율이 높다. 진한 걸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최다 신고라고 나와요. 그럼 이거 뭐냐면 원래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라고 하는 통계 사이트인데요. 이 HS 코드로 신고를 많이 해서 통계가 이렇게 잡힌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HS 코드로 많이 따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급히 보실 때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거를 100% 맹신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를 갖고 아까 보셨던 그 관세청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더 정확하니까요. 하지만 HS 코드를 일반적으로 몇 번을 따는구나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확인이 되면 이제 여기서 클릭하셔서 여기 검색 여기 들어가서 넣어서 보면 쭉 아까처럼 내용이 나오겠죠. 그럼 맞게 딴 거네. 이거 아닌 거네. 그럼 다시 한번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쭉 나와요. 이제 이렇게 삼계탕에 대해서 검색해 이렇게 나오면 관세율부터 해서 쭉 나옵니다.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여기 관세율 있죠. FT 관세율은 뭐 0%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수입할 때 유권은 거의 다 보시면 수입이에요. 수입. 수출은 여기 보시면 없죠. 없어요. 전략물자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저기 그 뭐랄까 전쟁 무기냐. 근데 삼계탕이 전쟁 무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출할 땐 거의 없고요. 거의 다 보면 요건 사항이라는 거는 수입할 때 이러이러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삼계탕을 수입할 때는 아, 이런 거를 전부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HS 코드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만 말씀을 더 드리면 시간은 지금 다 돼서 제가 끝내려고 그냥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 더 드리면 세관장 확인은 관세법에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고요. 통합공고는 이제 대외무역법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받아야 됩니다. 둘 다. 그럼 하나, 둘. 와, 몇 개요, 이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와. 자, 그리고,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제품에서 HS 코드를 이게 몇 번인지 알고 싶으실 때, 아까처럼 그 HS 코드 내비게이션 들어가서 쳐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혹시 HS 코드를 아신다 하는 경우에, 아니면 모르신다 하시더라도요. 아시면 더 좋고, 아시면 더 좋고. 예, 모르신다 하더라도 여기서 검색어를 넣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세계 HS 코드로 들어가서 국내 어, 품목 분류 국내 사례인데 어, HS 코드를 모르는 사람들이 관세청에다가 물어본 거예요. 이거 HS 코드가 몇 번인지 좀 따주세요. 라고 해서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쭉 따준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어를 써서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를 검색어로 하실 수도 있고, 결정 세 번인, 이 결정 세 번이 말씀드린 세 번이 아까 HS 코드라고 했죠? 이걸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림부터 해서 쭉 내용들이 몇 번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쭉 나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간략하게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해 드렸는데 벌써 20분이 됐네요. 예, 그래서 첫 번째 파트로서 우리 수출 상품 분석, 선정 분석에서 말씀을 드려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가격을 줄 때 MOQ, 리드 타임, 뭐 유니트 프라이스, 페이먼트 이거 설명해 드렸고, 두 번째 HS 코드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음, 제가 블로그를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블로그도 하고 있고 유튜브 지금 이 채널이죠. 하고 있으니까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